으르르르 묻혀도 짠짠짠짠 야야야 으르르르 타라타타란다타 예스 인공지능 서비스 정리해드릴게요. AI 오대장 꼭 기억하세요. 앱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퍼플렉시티까지 폰에도 컴퓨터에도 깔아두세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건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순위는 매번 바뀌니까 연연해 하지 마세요. 만약 돈 안 내고 쓰고 싶다면 부지런히 모두 사용하세요. 우린 그거야 법이라지만 이리저리 불편하긴 하죠. 앱GPT를 무료로 쓰고 싶다면 MS 코파일럿 써보세요. 맨날 뒷전이지만 꽤 좋아요. 무료로도 많이 할 수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 앨론의 그록은 넉넉한 용량을 주죠. 깊이 있는 지식은 사고 모두 딥리 서치 시간은 좀 걸려도 결과가 좋죠. 구글은 검색의 강자지만 퍼플렉시티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왠지 이미지 검색은 그냥 구글로 하세요. 서비스마다 개성이 있어. 챗GPT 못하는 게 없고 제미나이는 학자 스타일 난 감성적인 클로드가 좋아요. 그록은 무척 도전적이죠. 퍼플렉시티 신뢰감이 가요. 코파일럿 챗GPT는 비슷하죠. 이젠 서로 이별 중이니 기대해봐요. 이젠 AI 없인 살 수가 없죠. 열심히 배워서 더 나은 날 만들어요. 무조건 다만 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뭐를 가르쳐 드릴 거냐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잡은 고기를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이에요. 오늘 이것을 배우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자, 그것이 뭐냐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예요. AI 서비스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글의 노트북 LM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글의 노트북 LM을 가지고서 우리가 배움에서부터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 다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구글 노트북 LM을 들어가는 방법은 노트북 lm.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지메일 계정이 필요해요. 지메일로 들어가시면 여기 지메일 그 아이콘 나오잖아요. 내 얼굴 아이콘 그 옆에 점 9개 이걸 보고서 와플 메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플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 점 9개를 누르시면 여기에 맨 밑에 쪽에 이 노트북 LM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들어가셔서 이 와플 메뉴를 선택해서 노트북 LM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노트북 LM 그냥 이렇게 타이핑하고서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실제 주소는 노트북 lm.google.com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추천 노트북은 그 구글에서 너 이런 거 한번 써봐,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제안을 해준 거예요. 여기 모두 보기 있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상위 50대 기업의 수익 보고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재미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새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 노트북을 눌러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자, 노트북 LM이 뭐를 하는 거냐? 맨 처음에 노트북 LM이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것은 뭐였냐면 연구원들, 대학생들,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맨 먼저 어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뭔 질문을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은 뭐냐면 얘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것을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AI 회사들이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쳐봐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클린턴이야. 클린턴이 흑인 대상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상식이 있으면, 지금 대통령이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인데 뭔 클린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질문한 것을 가지고서 최선의 대답을 준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클린턴은 그 흑인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럼 그것은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틀려서 답이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제대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것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다른 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검사인가 변호사가 그 판례를 챗GPT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판례를 찾아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판례를 쭉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판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줘. 그렇게 했더니 다 실제로 있었던 판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런 판례가 있어서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보더니 그 판례 정말 맞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판례를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아니에요, 챗GPT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할루시네이션은 뭐 우리가 하는 질문이 그렇게 아주 이 첨예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은 감자탕에다가 설탕을 내야 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방법에, 이 AI를 학습시키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 시절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잖아요. 논술을 쓰라고. 그런데 1, 2, 3, 4, 5번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4개는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안 해서 이걸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나요? 아니면 백지로 내나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공부를 못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막 빽빽하게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이 딱 보고, 정답은 아니지만 애썼네,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당 10점인데 넌 그냥 3점 정도, 5점 정도는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AI도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답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 낸 것보다 틀린 답을 낸 것에 점수를 주니까 AI가 그걸 학습을 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틀린 답을 주는 게 더 나한테는 이득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끊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때 뭐라고 작성을 하시냐면, 마지막에 네가 이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만약에 모르는 것을 지어서 내면 뭐 감점을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만 써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 하나만 쓴다면 할루시네이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구글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노트북 LM은 내가 집어넣은 소스만 가지고서 그 안에서 답을 주는 것이 노트북 LM이 맨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사용이 됐었냐면, 학술 논문,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학술 논문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 것들이 다 영어로 나오죠.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 해석을 해야 되죠.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뭐 구글 번역도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자, 그런 거를 노트북 LM에다 집어넣고 이거한테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줘. 그럼 얘는 다른 데 가서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만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답이 없으면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소스들을 내가 여기다 집어 넣어놓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트북 LM인데, 얘가 점점 기능들이 확장이 돼서 지금은 아주 거대 공룡 같은 그런 기능이 됐어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새 채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빠른 모드, 여기에 사고 모드, 프로 모드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대답을 줘요. 구글의 제미나이를 우리는 그냥 제미나이라고 그렇게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미나이가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제미나이 플래시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파라미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기가 쉬워서 빨리 답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오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 이런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 버전들은 더 용량이 크고, 그래서 그 토큰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만 더 좋은 결과값을 내요. 자, 그래서 사고 모드, 프로 모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사고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리소스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PDF 파일을 올리거나 그림 파일을 올리거나 문서 파일을 올리거나 할 때 이 플러스를 사용해서 올려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올려놓고, 아니면은 뭐 그림 파일을 올려놓고,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파일 올려놓고 이거 OCR 해줘.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줘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하는데 플러스를 눌러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도구를 눌러보시면 딥 리서치가 있어요. 딥 리서치는 얘가 연구에서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검색할 때, 그럴 때는 딥 리서치를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를 물어볼 때는 이 상태에서 사고 모드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검색해야 된다, 검색할 때는 여기서 딥 리서치를 놓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나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동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요즘 그 릴스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강아지가 춤추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 길이가 짧아서 뭐 노래에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어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생성하기, 여러분이 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는 요거 이미지 생성하기를 눌러놓고 하시면 돼요.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얘가 만들어줘요. 구글이 이런 툴들을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캔버스는 뭘까요? 이름으로 봐서는 꼭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글쓰기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딱 눌렀을 때 우리 구글 제미나이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챗GPT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런 거 있어요. 요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요거 그 지도 모양 있는 거는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리서치 할 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자, 요거 옆에 이 A자라고 써져 있는 거 앱이랑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결할 때.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맨날 쓰는데 뭐가 있어. 내가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은 뭐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아까 제미나이의 캔버스라고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일단 가이드 학습이라고 하는 거, 가이드 학습이니까 뭔가 이거 내가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가이드하는 뭐 이런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보면 동적 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한 번씩 일단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캔버스. 자, 캔버스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이 캔버스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 과연 뭘까 궁금하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이거를 더 잘 쓰면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고 싶죠? 진짜로 알고 싶죠? 네, 알고 싶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능, 새로운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노트북 LM을 제가 여러분 노트북 LM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지금 구글 제미나이의 캔버스라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새 노트북을 옆에 이렇게 캔버스라고 있지만 새 노트북을 제가 만들어요. 네, 노트북 LM에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요 브라우저는 코멧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써요. 코멧은 퍼플렉시티가 만든 브라우저예요. 크롬 같은 거예요.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뉴욕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뉴욕에 어디 구석구석을 가보고 싶어요. 그런 뉴욕의 어느 그 옷가게, 어느 음식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웹사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가게들은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길, 그 도로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뉴욕에 있는 어떤 상점에 가려면 그 도로를 따라서 가죠. 그런데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차 타고 가죠. 그 타고 가는 차를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차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현대차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벤츠, 토요타, 현대, 기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각각의 차들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브라우저가 크롬이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브라우저가 사파리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브라우저가 코멧이에요.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면 맨날 위에 창 하나 떠요. 그 컴퓨터에서 챗GPT 딱 들어가시면 항상 위에 뭐라고 창이 떠요. 이거 지우지 않으면 계속 떠요. 이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소개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오픈 AI 챗GPT가 만든 브라우저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사들이 브라우저를 자꾸 이렇게 막 만들어요? 왜 자기 거를 쓰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 웹사이트들을 방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저장해 놓잖아요. 내가 어떤 한 브라우저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저장해서 쉽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브라우저가 와가지고 나 좀 써봐. 그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워낙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고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서는 편안하거든요. 손가락만 이렇게 누르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또 다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브라우저를 선점을 하면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선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표적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브라우저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각각의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우리 브라우저를 써보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해요. 자, 그 중에서 퍼플렉시티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코멧인데, 저는 요즘 코멧과 크롬을 같이 써요. 뭐 사파리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주로 제가 쓰는 것이 코멧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은 Gmail 아이콘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은 노트북 LM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노트북 LM 아이콘이 있죠. 그 옆에 보면 제미나이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제미나이가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노트북 LM을 3개나 열어놓고 제미나이를 왜 2개나 열어놓고 이래요? 사실은 더 많이 열어놨던 거를 지금 정리해서 이 정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 하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개 놓고 필요할 때 그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이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요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요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해놓고 여기서 같이 병렬 작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딥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시켜놓으면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창을 열어서 제미나이 들어가서 새 채팅 해가지고 또 거기서 작업을 해요.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제미나이,
챗GPT, 그록 이런 창들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거를 가지고서 여러 개를 열어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창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으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창을 닫고 열려있는 거 다 닫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을 열면 이렇게 처음에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아까 얘기했었죠. 노트북 LM이 맨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다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내 PDF 파일 올릴 수 있고 내 문서 파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다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거 보면 웹사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는 내가 웹사이트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관심이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예, 유튜브 동영상 링크도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영어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보면 여기에 한글 번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막 자료를 많이 쌓아놨다. 그럼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복사된 텍스트, 내가 다른 데서 긁어와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아랫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면 내가 봤던 자료,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복사한 자료, 이런 자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탐색하는 데예요. 탐색하는 거. 내가 어떤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캔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나 이 캔버스가 어떤 기능인지 알고 싶어. 그런데 유튜브 들어서 동영상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자료들을 탐색해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패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이시나요? 네. 패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거를 또 눌러보시면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시면 패스트 리서치를 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면 딥 리서치를 하세요. 그런데 패스트 리서치를 하면 10개씩 가져와요. 자료를 10개씩 얘가 알아서 검색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런데 딥 리서치를 하면 더 많이 가져와요. 뭐 30개까지 30 몇 개씩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딥 리서치를 제가 해놓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검색하는 것도 자료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죠. 내가 뭐를 알고 싶으냐면 특정 AI 서비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어떤 자료 유형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자, 빠른 모드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공식 문서 및 API 가이드. 뭐 API 가이드 잘 모르시죠? 상관없어요. 공식 문서. 그 회사에서, 그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가 있어요. 사용을 이렇게 하시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공식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식 문서 가이드. 자, 두 번째, 인터랙티브 튜토리얼 및 실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번째, 비디오 강좌 및 세미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실전 프로젝트 및 오픈소스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긁어와서, 요런 타이틀들을 긁어와서 노트북 LM에서 자, 뭐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미나이의 캔버스에 요런 거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지금 어떤 서비스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 앞에 지금 제미나이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챗GPT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럴 때 챗GPT의 공식 문서 및 API 가이드, 인터랙티브, 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게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문서들, 자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 캔버스에 요런 자료들을 검색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패스트 리서치가 아니라 딥 리서치를 해놓는 거죠. 일단 자료가 많이 있고 좋은 양질의 자료가 많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글 제미나이의 캔버스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 자료, 뭐 우리 쉽게 만화책 보듯이
그런 자료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팀 리서치를 돌려놓는 거죠. 그럼 얘가 계획을 해요. 그리고 5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면서 작업을 해요. 검색할 자료들을 찾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노트북에 가가지고 놀면 돼요. 또는 제미나이에 가서 놀면 돼요. 자, 참고로 아까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이쪽이 질문 창이잖아요. 질문을 했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창이 지금 둘로 나눠졌죠. 아까 이거 구글 제미나이에서 맨 처음에 특정 서비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알려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캔버스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글 제미나이에서 아니면 챗GPT에서 뭐를 질문을 하면 이렇게 긴 문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나 거기서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거는요, 내가 복사를 해서 다른 데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얘는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요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요런 창이, 쬐끄만한 창이 떠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그리고 여기에 옆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자, 옆에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뜨는데 길이 변경, 더 길게, 짧게, 또는 어조 변경, 반말로 해줘, 경어체로 해줘, 뭐 고상하게 해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정 제한,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딱 눌러서 매우 짧게 이렇게 쭉 하면 길게, 매우 길게. 그럼 얘가 옆에서 막 하더니 얘를 얘 이제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창이 뜬다 그랬잖아요. 쬐끄만한 창. 거기다가 이것이 뭔지 설명도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얘에 내가 포인트한 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얘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란 해가지고. 자, 제가 참고로 노션 AI를 쓰고 있어요. 노션에서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AI 챗봇에서는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주는데 그 답변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내가 수정을 하려면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줘. 그러면 그거를 놔두고 새로 또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바꾸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캔버스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캔버스가 상당히 강력해요. 쉽게 얘기해서 조직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노트북 LM에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수정을 하려면 다른 데 가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수정을 하면 그러면 바로 그 한문서가 전체 버전의 최종 버전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캔버스의 기능인데 여기에 가서 보면 자, 이제 여기에 그 딥 리서치를 해가지고 노트북 LM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캔버스에 대한 기능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트북 LM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38개의 주요 소스를 얘가 발견을 했대요. 자,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38개의 자료들을 가져와요. 참고로 저희가 아까 여기에서 검색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런 것들도 더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이후의 자료들만 검색해줘. 왜냐면 오래된 자료는 이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래서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후반기 이후에 그런 내용들만 검색을 해줘. 또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주로 쓰냐면 거기에다가 한글과 영어뿐만 아니라 기타 언어 중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같이 검색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글로 검색을 하면 한글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고 영어 자료가 좀 덜 검색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영어 자료가 가장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요즘은 중국어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 언어들도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 모든 소스 리스트가 가져온 소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른 거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소스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뭔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빨간 것들은 눌러보면 안 나와요. 참고로 노트북 LM을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자료를 50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300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6개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6개 중에 빨간 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더 이상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점점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소스 삭제를 하는 게 있고 실패한 소스를 모두 삭제하는 게 있어요. 실패한 소스는 다 삭제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래는 더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끔씩 얘도 딥 리서치를 해서 가져오지만 엄한 자료, 그 틀린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 요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 눌러서 소스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름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노트북 LM이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열로. 왼쪽에는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에 대해서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노트북 LM은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적다 그랬죠. 아니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 내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필요해요. 아니면 기껏해 거기다 올려놓고 뭐를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수준이지만 얘는 요 안에서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챗GPT는 요 그 바깥에서도 검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료는 좋은 자료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능하시면 제목을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는 쳐내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거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의 자료만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빨간색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다 파란색 자료만 다 집어넣어놓고 정의가 뭐야?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 정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정의가 뭐야? 정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편향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얻어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은 자료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편향되면 결과값도 편향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시죠? 요건 꼭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자료를 얼마나 좋게 잘 준비하느냐가 이 노트북 LM을 제대로 이끌고 가는 그 견인차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 언타이틀드가 아니죠.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클릭을 하시고 제미나이 뭐 캔버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놔야 그럼 노트 한 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기 책꽂이 이렇게 책이 꽂아져 있듯이 내 노트 하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자료들이 양질의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딱 봤더니 내가 봤던 좋은 자료가 유튜브에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여기 빠졌네. 그러면 유튜브 가셔가지고 거기 링크, 공유 링크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여기 위에 소스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스 추가 해가지고 웹사이트 눌러서 여기다가 링크를 붙여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의 자료를 잘 만드는 거, 무조건 이 다음으로 가는 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지금 요렇게 여러분 출처, 가운데 채팅, 스튜디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어디냐면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스튜디오로 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 캔버스에 기능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쭉 훑어가지고 캔버스는 이런 뭐입니다 라고 해주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공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유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 제한됨,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하고 뷰어가 다음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체 노트북, 요 노트북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컴퓨터에 지금 카톡이 깔렸나요? 그러면 그냥 뭐 셀폰이나 아이패드나 거기서도 들어와서 보실 수 있어요. 카톡에서 여기 들어와서 요거 클릭하시면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요 상황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셔도 되고 요거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캔버스의 기능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미나이 캔버스는 단순한 채팅 인터페이스를 넘어 사용자가 AI와 협력하여 문서나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형 작업 공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캔버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요거는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스튜디오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표. 자, 이런 것들은 제목만 들어도 이게 뭐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인드맵을 누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쵸? 체크를 풀 수도 있어요. 하나씩. 또는 여기에서 모든 소스 선택에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다 체크가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풀릴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요거 있죠? 소스 연계라고 돼 있어요. 소스 연계. 보이시나요? 네. 자, 이거를 다 선택을 하면 소스 32개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입력 뭐를 질문을 할 때 지금 이 소스 32개를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다 해서 오프로 하고 소스가 연계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하면, 자, 요거 내용이 지금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놓고 소스를 번역해줘. 한국어로 한글로보다는 한국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니까 요거 소스 하나예요. 한국어로 번역해줘 누르면 요 하나에 대해서 한국어로 쭉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 유튜브가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있죠? 요 아이콘이 유튜브 아이콘이니까 요거 하나만 딱 선택을 해놓고 또 하나 소스 하나죠? 요거예요. 소스의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줘. 그러면 얘가 그 영상을 요약을 해줘요. 자, 방금 전에 소스에 그 번역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가 계속 남아있는지 아니면 전에는 날라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유튜브를 요약해줘 그랬더니, 자, 여기 요약해줘. 여기서부터 요만큼 캔버스의 특징, 주요 편집 기능, 그 다음에 딥 리서치의 결합,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뭐 이런 거를 그 유튜브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옆에 보면 이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각주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는 그 자료에서 참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 우리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추천, 릴레이티드 퀘스천 3가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퍼플렉시티 내가 뭘 질문을 하면 얘가 답변을 주고 그 밑에 요것도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해서 3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도 지금 3개를 줘요.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에서만 캔버스에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딥 리서치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블로그 포스트 외에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 궁금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누르면 또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하나하나 또는 전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를 번역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채팅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거시적으로. 이 전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내용들 중에 중복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독특한 내용들도 따로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스튜디오에 있는 마인드맵을 눌러보시면, 자, 마인드맵 이제 소스 32개.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스 32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고 마인드맵을 누르면 그 하나 안에서 마인드맵이 구성이 되고, 자, 그래서 마인드맵을 눌러보시면 얘가 생성 중 소스 32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마인드맵을 구성을 해줘요. 자, 그래서 벌써 됐어요. 마인드맵은 금방 돼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법률 분야의 AI 혁신 및 교육.
뭐 법률 소프트웨어의 변화, 뭐 다 법률로만 나와. 자, 그럼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인드 맵이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하나를 눌러보면 코드 지식 없이 웹 구축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얘가 가운데로 와가지고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줘요. 한 개 한 개가 다. 예를 들어서 얘 위에 거를 누르면 요 트리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오겠죠. 지금 저는 코드 지식 없이 웹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눌렀더니 얘가 질문을 만들어줬어요. 코드 지식 없이 웹 구축에 관한 이 소스에서 말하는 내용을 바이브 코딩이라는 큰 맥락에서 논의해주세요. 전문적인 영역이 일반인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 이것이 계속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가 뭐 사람을 죽인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흐름들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 여러분 바이브 코딩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뭐 코드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질문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인드맵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내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게 스튜디오 기능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질문했던 거 있죠. 캔버스의 기능이 뭐야? 라고 했더니 얘가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얘가 잘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쪽에 쭉 보면 메모의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메모의 저장을 딱 누르면 여기에 메모가 생성됐어요. 이게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그 채팅 부분이 휘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넘겨놓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휘발되지 않아도 많아지면 너무 부담되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넘겨놔요. 그리고 요거 보니까 요거 너무 정리가 잘 돼서 쓸만한데? 라고 하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어요. 요거를 또 누르면 소스로 변환,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소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미나이 AI 캔버스 AI 협업의 창조적 요 제목 있죠? 요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눌러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사람들이 되게 외면을 하고 자꾸 이 뭔가 결과물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노트북 LM은 소스가 가장 중요해요. 창의적인 사람, 이런 자료를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더 고퀄리티의 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AI는 이 사람의 큰 도구로 이 사람이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까 노래 맨 마지막에처럼 주인공이 얘가 되면, AI가 되면은요, 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주인공은 항상 나여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캔버스의 기능과 사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또 기능과 사용법을 알려주겠죠. 자, 얘가 뭐라고 어떤 기능 어떤 사용법을 알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좀 전에 그 캔버스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주요 기능, 지능형 편집 및 서식 도구.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새 채팅을 해가지고 제미나이의 캔버스에 대해서 역할, 기능, 사용법을 정리해줘. 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모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아예 캔버스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캔버스로 작성을 해서 캔버스가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창이 둘로 나뉘겠죠? 그래가지고 왼쪽에는 채팅창, 오른쪽에는 그 내용.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캔버스의 역할, 주요 기능, 그 다음에 뭐 사용 방법, 그리고 활용 팁,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아까 뭔가를 좀 더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뭐 요런 것들 얘기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 큰 것이 남아있어요. 더 대단한 것이 남아있어요. 제가 캔버스를 자꾸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지능형 편집 및 서식 도구.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볼드, 이탈릭, 그 글머리 기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식 그런 거 삽입하는 그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서식 도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톤 및 길이 조절, 수정 제한, 부분 편집, 요게 이제 지능형 편집이겠죠. 아까는 이게 서식 도구였고, 자,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예들이에요. 길이 변환, 어조 변경,
그리고 수정 제한. 요게 스마트 지능형 그런 이 도구예요. 그래서 지능형 편집이 그거고 서식 도구가 아까 나왔던 위에 있었던 그것이 서식 도구예요. 자, 바이브 코딩 및 웹 구축. 뭐 이런 게 왜 나오지? 여러분 좀 생각이 되시죠? 요거는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및 미디어 기능, 형식 변환 뭐 이런 거 있고 오디오 개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것 이상한 것들이 지금 막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서식, 지능형 도구 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막 눌러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이미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문서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를 눌러보면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플래시카드, 오디오 오버뷰가 있어요. 자, 웹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실상 다 문서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얘가 코딩을 해요. 웹페이지는 웹 코드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코딩을 쭉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뭐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웹페이지가 단순한 그냥 이 표시하는 수준의 웹페이지도 지금은 이제 그런 문서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그럼 이 코딩을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문서는 우리가 타이핑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길게 해줘, 짧게 해줘 뭐 이런 기능들을 했지만 이거는 코드니까. 자, 아까 이 문서는 사실상 좀 부족한 문서예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런 지능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없는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코드가 있고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 같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에 되는 거고, 그 안에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의 가상 작업실.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웹페이지 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뭐 괜찮잖아요.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들 다 죽었죠. 자, 기능 체험하기, 사용법 보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기능 체험하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퀵 에디터 뭐 이렇게 해서 요약하기 뭐 눌러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못 만들어요. 이건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이런 걸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역할, 주요 기능, 사용법, 체험하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자, 제미나이에게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해줘. 얘가 이제 코드를 보면 코드에서 쭉 보면서 이 바탕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색깔 코드를 변경을 할 거야. 됐고, 미리 보기 보면 빨간색 계열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제미나이 캔버스 인터랙티브 가이드. 이거는 지금 요 웹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시면 얘는 제미나이 원래 가이드예요. 처음에 글로 만들었던 거. 여기에 만들기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포그래픽은 이것도 웹페이지랑 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거기에도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그것과 이거는 좀 달라요. 얘는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이에요. 그리고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거는 그래픽 인포그래픽이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면 얘도 이렇게 코딩을 해요. 아까 웹페이지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작업이 되는 사이에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노트북 LM에 가가지고 요걸 한번 보죠.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오디오 오버뷰를 누르시면 오디오 개요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시간이 좀 걸려요. 비디오 동영상 개요도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뭐를 공부할 때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누가 옆에서 말해줘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오디오 개요, 동영상 개요는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디오 개요, 동영상 개요를 하시는데, 지금은 33개의 자료를 다 가지고 그냥 눌러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코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드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코드는 뭐죠? C, 캡처,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캡처. O, 오르거나이즈, 정리하는 거예요. D, 디스틸, 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E,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이 왼쪽의 화면은 캡처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죠. 뭐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자료들을 제대로 쓰려면 여기다 넘버링도 하고 분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여력까지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야만 자료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디스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캔버스의 역할과 기능, 사용법, 그리고 만들기 등을 통한 활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는 하나의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딥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얘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더 길게 썼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모의 저장을 눌러놓고 메모가 생성이 되면 얘를 소스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내가 알고 싶은 그 완성본이에요. 요 완성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다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요 하나만 체크를 하고 얘를 가지고서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33개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동영상 개요나 오버뷰, 그 오디오 오버뷰는 개괄적인 거, 막 구구절절 막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디스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거는 이 핵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오디오 오버뷰나 비디오 자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얘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나중에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다른 버튼들이랑은 다르게 연필 버튼이 있는 게 있어요. 연필 버튼은 뭐냐면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 하나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서 인포그래픽을 만들 거예요. 인포그래픽은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건데 그냥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냥 눌렀어요. 그럼 얘가 인포그래픽을 생성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포그래픽에 연필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건가를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한국어로 만들 거냐, 영어로 만들 거냐, 뭐 언어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로로 16대 9로 만들 거냐, 세로로 16대 9로 만들 거냐, 아니면 1대1 비율로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세부 정보 수준에 보면 기본은 표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간결하게가 있고 상세가 있어요. 상세는 더 글이 많아요. 간결하게는 더 심플해요. 자, 그런데 인포그래픽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타가 많은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포그래픽 조금 이따 이제 여기 만들어지면 한번 보겠지만, 그런데 그게 표준일 때는 오타가 좀 생겨요. 특히 한국어, 영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없는데 한국어는 오타가 좀 생기고, 그런데 이걸 간결하게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간결하게 심플하게 해서 글자도 좀 적어지지만 오타도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간결하게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간결하게를 누르고 가로 똑같이 해서 생성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인포그래픽을 지금 생성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또 버튼을 눌러서 그 밑에 보면 뭔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캔버스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기 기능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글자는 최소화해서 만들어줘.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디스틸 한 것은 그 캔버스의 전체 기능이에요. 시작서부터 여러 가지 해서 만들기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만들기 기능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탕색은 연두색으로 해줘. 자, 그리고 나서 간결하게를 누르고 똑같이 지금 3단계로 하는 거예요. 간결하게를 누르고 생성을 눌렀어요. 자,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인포그래픽 하나가.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미나이 캔버스 AI와 함께하는 창업적 협업의 시작 해가지고 쭉 멋있게 나오죠. 그림도 잘 만들어졌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자세히 봐야 돼요. 딱 보면 멋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타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 오타 있으면 못 고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간결하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피니티 강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자, 요렇게 얘가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것이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떤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인포그래픽은 거의 이 텍스트가 살아있는 텍스트고,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고 오타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인포그래픽, 자, 여기 요 인포그래픽을 한번 보죠. 요게 첫 번째 아까 봤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요거는 좀 심플하게 만든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똑같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연두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더 심플하게 만들기에 대한 부분만 해달라고 했던 거, 요렇게 만들기에서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아까 그 연필 버튼을 눌러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렇게 생긴 것이 동영상 개요예요. 자, 동영상 개요, 오디오 개요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고, 동영상 개요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자, 요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요즘 나오는 AI 업데이트들 보면요, 이게 그냥 챗봇이 좀 더 똑똑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6분 AI라는 21.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이제 자, 오른쪽에 협업 워크스페이스 자, 요런 창이 것들은 있는데, 지금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왼쪽에다 그냥 공유가 쭉 돼 아이디어를 있으니까 던지면 한번 여러분이 오른쪽에 눌러서 보세요. 상주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디오 개요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처음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제미나이 캔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AI 챗봇 하면 보통 질문하고 답변 받는 부분 수정, 그러니까 서제스트 에디트 기능이었어요. 보통 AI한테 그러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추수감사적 남자와 여자가 둘이 팟캐스트 하듯이 대화하는 것이 오디오 개요예요. 자, 그런데 그 오디오 개요도 연필 버튼이 있죠? 연필 버튼 누르시면 지금 심층 분석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기본으로 요약으로, 비평으로, 토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그 프롬프트를 넣어 가지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할 수가 있고요. 길이도 기본값 짧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마인드맵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개요와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 전체적인 뷰가 생겨요.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채팅에서 또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메모로 추가를 한 다음에 메모에서 소스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다시 오디오 그 오버뷰, 비디오 오버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두 번째로 만든 그 오디오 오버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구글의 AI, 제미나이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똑똑한 챗봇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개발자의 창의력을 극대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슬라이드 자료가 있어요. 슬라이드 자료. 이것도 이게 있어요. 연필 버튼. 항상 연필 버튼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세한 자료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발표자 슬라이드가 있어요. 자세한 자료는 좀 더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고, 발표자 슬라이드는 핵심 내용을 담은 깔끔한,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할 때 어떤 경우는 발표용 슬라이드가 좀 더 심플하게 나올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만들면 좀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도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어떤 식으로 해줘, 아니면 그림을 너무 많이 삽입하지 말고 간결하게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이, 얘가 만든 프리젠테이션이 랜덤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게 화려하고 어떤 건 되게 테크니컬리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표자 슬라이드로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배경은 심플하게, 그림은,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작업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도 만들기에서, 아니 이거 아니고, 요거는 지금 세 번째, 얘는 그 인포그래픽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거 가이드 열고, 여기서 만들기에서 오디오 오버뷰 하면 오디오가 만들어져요. 공부용 퀴즈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플래시카드. 자, 플래시카드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캔버스가 여러분 글쓰기 작업할 때, 뭐를 정리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활용을 하시고,
이 캔버스는 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수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노트북 LM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면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죠. 자, 참고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노트북 LM에서 지금 요 자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디스틸한 자료 있죠? 요거를 가지고서 소스의 자료를 슬라이드용으로 10장의 개요를 만들어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얘 자료들을 가지고서 분류를 해서 10장의 개요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첫 장이죠. 그래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목, 뭐 부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얘를 메모로 저장, 그리고 메모로 저장이 된 거를 다시 소스로 변환, 그리고 소스로 변환된 것을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서 소스 하나 체크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자료를 요거 눌러서 자세한 자료를 하되 내용은 간결하게, 배경은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생성을 눌러 놓으시면 이 10페이지를 가지고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죠. 아까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줬어요. 인공지능이 LLM 모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LLM 모델은 얘가 알고서 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관련이 깊은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줘요. 그림도 그렇게 만들어요. 맨 왼쪽에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얘가 관련성이 가장 많은 것들을 점점점을 찍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죠. 우리가 기쁨 그러는데 기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얘가 그 관련성이 가다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인포그래픽을 보면 아까 간결하게는 오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세밀하게나 중간 거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윗부분은 거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나 밑으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오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얘가 이거를 알고서 그 문장을 거기다가 타이핑을 해서 쓴 게 아니라 그거를 관련성 있는 점들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오타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오타죠. 그런데 얘네들은 잘못 포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를 하면 PDF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PDF로 나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항상 그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옮겨요? 두 번째 하는 질문. 여기 글자 어떻게 수정해요? 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에 익숙해서 그렇지 그거 없으면 PDF 그냥 이렇게 실행해서 보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이게 프리젠테이션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까지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만들어요.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어서 2개, 3개, 4개 똑같은 거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빠진 것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조합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그것도 최소한 2개 정도씩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이것은 툴이에요. AI는 툴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띡 만들어 놓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서 조작하고 연구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피니티 강좌를 들으시면 수정하는 방법, 엄밀하게 말해 수정은 아니에요. 덮어 쓰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 좀 알아보시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